어머니, 이게 그렇게 문제라면 처음부터 안 도와주셨어야죠. 지금 와서 우리를 비난하는 건 불공평해요. 민정아, 내가 너희를 믿고 도왔던 건데 그 믿음을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권복희 씨는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멀어지고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저는 권복희, 올해로 63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은 시끌벅적한 도시와는 거리가 멀고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며 두 아이, 큰아들 현우와 막내딸 지은을 키웠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하얗게 내리던 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울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질 거라는 생각에 꾹 참고 이 약물고 버텼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밭일을 나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기 위해 정말이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한 번은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소금물로 치료하고 넘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견뎌냈습니다. 현우는 어릴 적부터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늘 저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밭일이 늦게 끝나고 집에 오면 현우는 동생 지은과 함께 저를 기다리며 밥을 차려놓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해. 저는 그런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저는 조금씩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대학에 진학했고 지은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남편 없는 집에서 두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건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두 아이가 결혼하던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결혼식장에서 저에게 "전마,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은도 결혼식 날 저를 꼭 안아주며 "건마, 이제 엄마도 조금 쉬세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좀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일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평소 자주 오가던 전화가 뜸해졌고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저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끔 제가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들을 잘 키운 걸까? 아니면 그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가?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고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남편은 생전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졌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63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제 모든 순간은 가족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독립한 후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도 저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의 삶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언젠가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가 민정과 결혼한 이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음이 많았고 결혼식 날 현우는 제 손을 잡으며 덤마,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었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와 민정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날, 저는 반찬과 집들이 선물을 한가득 준비해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민정은 처음엔 어머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저희가 죄송하잖아요. 하며 웃었고 현우도 저를 도와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는 회사 생활이 어때서 힘들다, 민정은 집 꾸미기가 재미있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말로 짧게 끝내거나 가끔은 아예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다들 이런 걸까? 둘만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정이 전화를 받아 저희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다음에 뵐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했던 방문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현우와 민정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고 저도 그들만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 번씩 아파트를 찾아가면 민정은 항상 바쁘다며 문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시간을 내볼게요. 라고 말하며 문을 살짝 닫는 모습이 마치 저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민정이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나와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길은 늘 쓸쓸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결혼식 날 말이나 행동에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건 아닐까? 아니면 민정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아예 연락이 끊긴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명절이 다가와 현우와 민정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현우가 전화를 받아 엄마, 이번에는 민정 가족과 먼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다음에 뵐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전을 보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따뜻한 날인데 그날만큼은 모든 게 참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와 민정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집에 초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현우의 퇴근 시간을 맞춰 그의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지만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여긴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니?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하는 것 같지?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돌리며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민정도 적응이 필요하고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만의 시간이라는 말 속에서 저는 완전히 제외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어 마음속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내 자리가 이렇게 없어질 줄은 몰랐다. 어쩌면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나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걸까? 라고 적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움과 외로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습관처럼 인사를 건네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분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혜 씨, 저기 괜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민정 씨가 며칠 전에 친구들한테 말한 걸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정 씨가 복혜 씨를 두고 참 귀찮은 이웃 같아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더 꽉 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뭐, 젊은 사람들끼리 가볍게 한 말이겠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은 마치 불에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그날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귀찮은 사람일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현우와 민정의 집을 찾아가고 음식을 나눠주며 그들이 잘 지내는지 묻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귀찮은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현우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의문이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난 이후 제가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다 용기를 내어 현우의 집을 방문할 때면 저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문이 열리자마자 민정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제가 귀찮게 여겨질까 두려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정이 나와도 어머니, 또 오셨네요. 라는 말투와 표정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민정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겠지?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제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갔는데 민정이 이를 받아들고는 지거 너무 많이 가져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은 저희도 잘 먹고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부리가 굳이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반찬통을 품에 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들의 집에 가는 대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손질하며 시간을 때웠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저 안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갈까? 나는 그들 삶에서 점점 잊혀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요즘 바빠서 그런지 엄마랑 통화도 잘 안 하네. 혹시 엄마가 너희한테 불편을 줬니?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민정이도 많이 바빠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 대답은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정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젊은 세대가 다 그렇지 뭐라고 할 테고 제 상처는 덧날 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한 건 현우의 전화가 잦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에는 뜸하던 연락이 갑자기 늘어나니 저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며 안부를 묻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화는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엄마, 사실은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로 은행에 가서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꺼내 그에게 보냈습니다. 현우는 항상 덤마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저는 그저 그가 무사히 잘 버티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대형 TV와 고급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주방에 놓인 값비싼 커피 머신까지.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현우야, 이건 언제 샀니?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친구가 싸게 준 거예요 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정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정말 빠듯해서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녀의 말과 현우의 설명이 묘하게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그저 그들의 삶이 복잡할 거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준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 의심을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현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꼭 다시 갚을게요. 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일이 있어 현우네 집에 들렀습니다. 사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아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은 몇 가지 물건과 손수 만든 반찬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집안에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민정은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정은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고 현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전화 주시지 그랬어요. 현우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듯 가볍게 웃으며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별건 아니고 반찬 좀 가져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고맙다며 반찬을 주방으로 가져갔고 저는 민정이 차려준 차를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두 사람의 태도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주방으로 들어간 저는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백화점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 현우에게 보낸 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여기에 쓰였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영수증을 집어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던 현우를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현우야, 이건 뭐니? 현우는 제가 들고 있는 영수증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는 듯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이건 그냥 필요한 물건들을 좀 샀던 거예요. 가족을 위해 투자한 거예요. 그의 말은 너무도 가벼웠고 그 말투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투자라니. 무슨 투자 말이니? 내가 정말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한 줄 알고 돈을 보냈는데 이런 데 썼다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제 표정을 보며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수증을 내려놓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화와 실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준 돈이 이렇게 쓰였던 거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돈을 모아야 했던 걸까? 이게 내가 믿었던 현우의 모습인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 저를 도와주던 따뜻한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현우와의 대화는 이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애초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을 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던 현우가 갑자기 집으로 온다는 말에 저는 조금 설렜습니다. 드디어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에 그를 맞을 준비를 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집에 도착하자 저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손주 이야기라도 해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비쳤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앉아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래,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좁아서요. 민정이도 아이가 자라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엄마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팔면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후려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이 집을 팔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을 얘기하듯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면 아이들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고요.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칼로 꽂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곳의 벽에는 제 눈물과 땀이 배어 있었고 마당의 나무는 아이들이 어릴 때 심었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현우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이 집이 너희에게 그런 식으로 보였니? 그냥 팔아도 되는 물건처럼 느껴졌니?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건 저희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도 이젠 편하게 사셔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너희 가족만 중요하니? 엄마는 중요하지 않니? 이 집이 엄마한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물이 고인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존재는 그들에게 단지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지난날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져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가 자연스러운 걸까? 그러나 어떤 대답도 제 상처를 위로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그들의 삶에서 단순히 이용당하는 존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밤이 깊어도 잠들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우와 민정의 말과 행동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했는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써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로 나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현우와 민정을 위해 보냈던 돈과 관련된 은행 명세서와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쌓아두었던 종이들만으로 가득 찼던 서랍이었지만 하나하나 꺼내보니 그것들이 제 희생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번 집원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돈을 보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깔끔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보낸 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까지.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하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품었던 사랑과 믿음이 모두 그 숫자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이용당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집으로 와줄 수 있니? 현우는 어색한 목소리로 네, 알겠어요. 곧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집에 도착하자 저는 정리한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돈을 보냈지. 하지만 이건 이제 끝이야. 현우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해. 그리고 너희는 이제 어른이잖니. 스스로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해. 엄마는 더 이상 너희에게 돈을 보낼 수 없어. 현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힘들어. 너희를 키우고 집을 지키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이건 너희를 위해서도 필요해.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만 저는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현우의 전화나 방문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결정에 순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날들이 제게 후회로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현우와 민정은 예상보다 빨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냉정하게 말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표정은 단단히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와 영수증들을 옆에 놓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민정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도와준 건 사랑에서 비롯된 거야. 하지만 오늘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어.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잘 지내왔잖아요. 민정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희는 단지 가족으로서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은 후 준비해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낸 돈의 내역이야. 나는 너희를 믿었고 너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숫자들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도와준 돈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섰어. 현우는 영수증과 은행 내역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떨며 종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렇게 문제라면 처음부터 안 도와주셨어야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건 불공평해요. 저는 민정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나는 너희를 비난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가 이 상황에서 느낀 상처와 배신감을 너희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려는 거야. 나는 너희를 믿었고 너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의 행동에서 진심을 찾기가 어려웠어. 민정은 화를 참지 못한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손자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너희는 알아? 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의 책임을 져야 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책임을 져버리는 건 아니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정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빚진 게 없어. 내가 너희를 도운 건 내 선택이었고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선택을 바꿀 거야.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때가 왔다고 생각해. 그 말에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현우는 잠시 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와 민정이 떠난 후 집안은 오랜 시간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도 무거웠고 밥을 한입 뜨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과정이었을 거야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와 민정이 제게 연락을 해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도 감정의 정리가 필요했을 거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낸 연락은 단순한 안부 인사와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의 희생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너의 사과를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엄마가 그동안 느꼈던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현우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저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민정 역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이에 생긴 틈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요. 그동안 저는 엄마로서, 가족의 중심으로서 너무 많은 시간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다른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도 만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바다를 보며 조용히 산책을 하고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제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제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요가를 배우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며 제 안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하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와 민정도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용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건복희로서의 사무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후회는 없다고요. 현우와 민정을 비롯해 제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친 순간도 많았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한쪽의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사랑과 희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관계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부모는 언제나 자식 곁에 있어 줄 것 같지만 사실 부모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었고 그 시절에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고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제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들에게 의존당하며 제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스스로의 삶을 되찾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한쪽의 희생에만 기댄다면 결국 고갈되고 맙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 돌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저를 위해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